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경제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수 짧게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원자재 값이 이제 폭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경제 특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폭등하는 원자재 테마 순환매라고 했는데, 뭐 일반 전문가분들이 이제 시황을 잘 잡아주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이제 무슨 뭐 어떤 테마주가 올라갔다, 오늘 산유주가 올라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좀 더 잘하려면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네. 처음에 이제 아무튼 뭐 기술부터 배우시면 안 되고, 네. 뭐 원리를 알고서 기술을 배우면 더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값이 지금 폭등을 해서 지금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종목들도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증시에 끼친 영향과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제 공부하신다 생각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오늘 이제 종목 얘기도 좀 하겠지만 아무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주도 중요한데요. 지금은 대선주보다 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네, 요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네,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봄이 확실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금요일 이것도 이제 뭐 저기 뭐예요. 영업 시간도 이제 영업 제한 시간도 좀 풀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술 마시러 나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오랜만에 또 만나셔서 회포를 또 푸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우리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네,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 천사님하고 이소정님, 지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이 좀 약간 쉬었어요. 네. 네, 모하나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폭등하는 원자재 테마 보기 전에 지수를 잠깐 보죠.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1.2%씩 하락을 했는데요. 많이 빠진 거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 빠졌어요. 아시아 증시에 비하면 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최근에 좀 반등 좀 세게 나오더니 조금 누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코스피 지수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한 4일 연속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조금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할 때까지는 계속 불안해할 겁니다. 언제까지 불안해하는 거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질 때, 예, 그때까지 개인들은 불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요.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빠진다? 그러면 뭐지? 왜 안 떨어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좀 불안해할 겁니다. 그걸 확인할 때까지는. 그래서 개인들은 주식을 언제까지 안 산다? 최소한 4월 달까지는 안 삽니다. 지금 주식 사회는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네. 일반 개인들은 4월 달, 5월 달까지 주식을 잘 안 사요. 그 이후에 살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 4월, 5월. 이제 늦는 사람들은 7, 8월 달. 거기 가서 이제 비싼 거 사가지고 물려요 또.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그냥 이렇게 지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네. 지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뭐 종목들도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좀 힘드실 텐데, 자, 이걸 보세요. 오늘 왜 원자재 폭등 원자재 관련주들 있죠? 이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하냐면, 잘 보세요. 아직 덜 들어오셨죠? 자, 이게 프레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급등한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걸로 볼까요? 예, 토기중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좀 이렇게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이제 급등한 종목들 목록인데요. 자, 여기 이제 신풍제약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좀 꽉 차게 보이시죠? 네. 자, 이 신풍제약인데 신풍제약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8%. 근데 뭐냐면 자, 이거 빨리 얘기하고 지나갈 거니까 한번 쭉 보세요. 신풍제약이 급등했는데 8% 급등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임상 3상 뭐래요. 코로나 치료제. 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죠? 신세계건설 뭐 공급계약 체결의 상승. 그죠? 네. 중해제약 실적의 뭐 상승. 제일기획 호실적 전망. 대우건설 양호한 실적 전망. 그죠? 국제화품 1% 상승. 무상증자 이거 배당이죠, 이거. 네. 네. 배당식으로 주는 거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그냥 각자 회사가 각자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무리를 져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올랐다는 얘기예요. 공통된 분모가 없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간 거 몇 개 볼까요? 보시면 자, 이렇게 왼쪽으로 잘 보이시죠? 네. 한탑, 한탑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한양대 여대생 그 살인사건 났을 때 그 여기 회장 부인이 그 살인범이었어요. 네. 저도 뭐 저기 시킨 거죠, 사주. 네. 하여튼 여기 회사가 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밀가루 파는 회사라서 저기 우크라이나 곡물 수혜주로 이제 겸사겸사 올라온 건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투기 환기 종목 해제에 회사가 안 좋았는데 조금 이제 좀 뭐가 나아졌다는 얘기죠. 네. 박셀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누보 어쩌고 저쩌고 스페가평 바이오 대표회사 자사주 어쩌고 제시케미컬 뭐라 나오죠. 네. 팜유 가격 급등이라고 하니까 또 원자재가 되는 거죠. 팜유가 뭐냐면 기름인데 참치캔에 보면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라면 튀길 때 라면이 보통 튀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팜유로 튀긴다고 하죠. 이게 싸요. 네. 아무튼 여기 인도네시아나 같은 뭐 그런 데서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LNK 바이오 그러니까 뭐 호주 뭐라 써있죠. 네.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급등한 종목들 중에 뭐 이렇게 무리지어서 테마로 그죠? 무리지어서 올라간 게 없어요. 뭔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각자 뭐 오늘 좀 자랑할 게 있어서 몇 개가 올라갔을 뿐이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큰 테마가 형성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약간 뭐 이것저것 여러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저런 것들은 별로 관심 가질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식의 재료를 급등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매일 온몸 같습니다. 저거 하나로 그냥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하나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보 이런 건 좀 다르겠죠. 누보 잘 좀 생소한 종목이실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스펙 합병해서 이제 상장은 첫날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스펙 합병 상장 첫날 급등한 건데 이게 누구랑 합병을 했냐면 비료 제조업 및 도소매, 농약 제조업 및 판매업체, 비료 유기농업자재 연구개발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랑 이 스펙이 합병한 거예요. 요즘에 오늘 저기 호성MB 같은 거 상한가 찍고 막 그랬죠. 그게 뭔데요? 비료가 왜 가요? 원자재 폭등수혜주라서. 그러니까 이런 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비료 테마주 이런 것들 많이 가는데 더 갈 겁니다. 갈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막 처녀 종목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런 비유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발. 제가 옛날 우리 현달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신발인데 아무도 안 신는 거예요. 깨끗한 하얀색 신발인데 깨끗한 거예요. 새 거. 네. 새 신발.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막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비유가 괜찮지요, 그죠? 네. 하얀 운동화, 깨끗한 거, 새 거. 진짜 이거 신고 나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네. 하얀 거 있죠? 네.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돼요. 사실은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볼 종목도 아니고 신규 스펙 상장주가 바로 이렇게 거리를 터뜨리면서 급등한다는 얘기는 비료, 사료, 그죠? 이런 테마주들이 지금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종목들은 뭐 이렇게
무리지어서 올라오는 게 없어서 오늘 같은 날은 저런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죠? 네. 저런 거 설명하면서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그냥 오늘 경제 공부나 좀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원자재 폭등 그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세요. 요즘에 추천주 나가는 게 리오프닝 수혜주하고 원자재 급등 수혜주 많이 나가죠. 오늘도 두 종목 매도 사인 나갔잖아요. 그죠? 오늘 추천한 거는 바로 10% 이상 급등했었죠. 그죠? 네. 그게 그 재료에다 써드렸지만 저 녀석이 대장이에요. 문자반 회원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추천 나가는 게 대장이에요. 그쪽 업계에서는 대장이라니까요. 다 아시는 회사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적당히 사세요. 많이 사시면 무거워서 항상 못 가요. 네. 자, 그러면 차트를 하나 띄워놓고 차트를 내려놓고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이제 폭중 원자재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차트를 하나 갖고 오죠. 요즘에 농산물가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두 가격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밀 날라다녀요. 요즘에 밀값이 그냥 무슨 로켓 쏘듯이 쫙 올라가요. 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다 사놨잖아요. 그죠? 이거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옥수수 그죠? 네. 신고가 냈죠 지금. 네.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사상 최대 저기를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자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주들을 지금 단기도 좋은데요. 수익이나 중기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를 공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선주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나요 라고 말할 줄 알았죠.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 수요일이면 원래 대선주는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왜냐면 하도 이제 그 어디 누구 명함도 못 내밀 만한 그 전과를 가지신 분이랑 그죠? 네. 또 뭐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네. 그분은 뭐 죄를 안 졌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이 좀 많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뭐 네거티브 양쪽 다 심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는 바람에 그죠? 이번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니까 네. 잘 이겨내셔야 돼요. 네. 작년 여름까지는 대선주가 많이 갔는데 네. 그 이후로 추석 이후로 못 간 이유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맞죠, 그죠? 힘들 내세요. 네. 그래서 대선주는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다 점상한가에 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 건 점상한가에 가느냐? 안 그래요. 네. 절대로 안 그래요. 상한가 가는 것도 있지만 하한가 가는 건 사실 안 나와요. 네.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무릎 이제 무방에서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대선주는 일단은 끝난 게 아니니까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지금 원자재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 원자재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략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써놓고 합시다. 금요일인데도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폭등하는 원자재. 자, 이렇게 놓죠. 자, 보세요. 일단은 이제 원자재가 뭔지부터 쭉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그 경제 강의 특강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원자재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유. 적읍시다. 그 가스라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죠? 네. 두 번째, 광물. 세 번째, 농산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 딴 것도 있는데 이제 크게만 나눠볼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순서가 있긴 한데 순서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고 보통 이제 이게 가장 먼저 움직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게 뭐예요? WTI. 자, WTI는 이제 국제유가 보통 WTI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뭐 기름이 여러 나라에서 납니다. 러시아에서도 기름 나고 저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름 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원유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WTI. 이건 이제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죠. 중진류. 그러니까 이제 기름의 질, 퀄리티가 그냥 중간 정도다. 그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브렌투유, 저 영국 오른쪽, 그죠? 네. 그리고 두바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두바이 유를 많이 쓴다고 하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미국 거 많이 쓴대요. 두바이 유를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두바이 중동에 있는 거죠. 네.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보통 요거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물은 뭐냐면 뭐 철광석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아시는 뭐 알루미늄 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물. 그 농산물은 뭐겠어요? 우리 먹는 거죠. 뭐 밀, 아까 밀, 옥수수, 대두, 뭐 그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탕도 되고. 네. 기호식품 중에는 뭐 이제 커피, 그죠? 네. 뭐 다 돼요.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때 막 급하게 풀었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막 그냥. 이제 시장에 돈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원유도 급등하고 광물도 급등하고 농산물 가격도 급등을 해요. 왜 급등하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에 10,000원씩 팔다가 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이제 공급량이 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파는 사람이 이거 잘 팔리네? 15,000원 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가격 그 원리에 의해서 결정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겠죠. 그럼 수요가 많으려면은 경제가 호황이면 되죠. 근데 경제가 지금 호황일까요? 아닐까요? 호황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거는 우리나라 청와대에 문의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책임이니까. 그죠? 네. 다른 나라들은 잘 돌아간다니까요. 우리만 힘들어요. 우리만.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만 그래요. 다른 나라 주식시장 잘 가죠? 왜 이러겠어요? 다른 나라 경제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쪽에 거래가 많은 회사들을 잘 보면 그 기업 실적 좋아지겠죠. 그쪽에 투자하면 돼요. 자, 수요가 좋아요. 그래서 경제 호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화폐 가치가 그러면 떨어졌겠어요? 화폐 가치가 올랐겠어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커피 옛날에 10,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커피 2잔 먹었다. 2잔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커피 한 잔에 5,000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6,000원, 7,000원, 8,000원 가는 거예요. 나중에 10,000원 가지고는 커피 한 잔밖에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는 그대로예요. 커피는 그대로 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 팔아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분도 커피 파시는 그 카페 사장님도 원두 파는 사람도 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생겼죠. 지금 그 국제유가가 지금 막 폭등하잖아요. 국제유가가 지금 어떻게 폭등하냐면 지금 날라요. 자, WTI 보세요. 8%, 그 다음날 이제 3월 2일날 6%, 어제도 막 급등하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날아다닌다니까 지금.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푸틴 때문에요? 여러분들 푸틴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네, 미국 때문입니다. 네,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에 해드리고. 네. 아무튼 이제 푸틴 때문에 알고 계시니까 푸틴 때문이라고 할게요. 저도 그냥 편하게. 네, 우리 의원들은 잘 아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국제유가가 오른 거다라 생각하시죠? 네,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니까 미국이 제재를 할까봐, 러시아산 기름 갖다 쓰지 말라고 제재를 할까봐 그래서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잘못이에요? 미국 잘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반이죠. 쳐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쳐들어갔으니까 러시아 책임 50%.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고도 국민들 사는데 힘들게 하려고 그냥 석유 제재를 가해버리면 그건 미국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반반. 제가 보기엔 반반입니다. 알고도 올리는 사람, 그렇게 될 줄 알고도 쳐들어간 사람, 반반. 쌍방과실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더 생긴 거예요. 불안 요소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확 줄어들까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 그냥 이해할 수 있겠다. 7번 찍어주세요. 네.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제가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 같아요. 네. 안 어렵죠? 네. 자, 오늘은 아마 9시까지 이게 다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얘기하고 부족한 거는 다음 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유도 올라가면 광물도 올라가는 거예요. 농산물도 올라가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원유 만드는 원유를 시추할 때 들어가는 장비, 그거 뭘로 쓰는데요? 광물로 뭐 만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산물은 왜 올라가겠어요? 아니 농산물 재배하는데 기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기계 돌려야죠. 그 수확하면은 그 장비 돌려야죠. 농산물 실어 나르려면 그죠? 농약 주려면 또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땅이 크니까 막 비행기 날아다녀야 되죠. 네. 비행기가 뭐 그냥 날아다닙니까? 기름 먹여야죠. 네. 그리고 이제 농산물에 비료를 많이 주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분 사람 똥 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광물에서 비료를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동반상승하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뉴스에서 뭐라고 해요? 원유값이 폭등하고 그러면 이제 뭐 마트에서 사시는 시금치값 그죠? 뭐 이런 시설 채소부터 올라가요. 가격이 시설 채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에서 재배하는 채소값이 먼저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추우니까 밤에 보일러를 돌려야 되죠. 근데 기름값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딸기 한 팩에 10,000원 하던 게 15,000원, 20,000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밤에 기름 저기 불 떼가지고 기름 떼가지고 네, 따뜻하게 해줘야지. 안 얼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막 올라가면 이제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자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올라와서 서민들의 경제가 파탄났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우리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힘들다. 앞으로 더 힘들다. Why?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제유가 올라서 우리의 그 뭐 월급은 안 오르는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뭐 물가만 오른다. 시금치가 예전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 6,000원 막 시금치가 아니라 그냥 금치, 진짜로 금치 됐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1월부터 12월 때까지 계속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한번 발생하면 기본 3년은 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래요. 3년 내내 TV 보면은 뭐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하다, 국제유가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살기 힘들어진다 계속 그래요. 근데 계속 죽는 소리 하면서 계속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어르신들이 막 그러시잖아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근데 잘 챙겨 드시잖아요. 아니, 건강하셔야 되는 거 맞고 그죠? 네.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 오래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히려 삶에 더 연연하시거나 더 막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새벽부터 나가서 막 계속 걸어다니세요. 건강을 지키려고. 이게 뭐예요? 앓는 소리 하시면서 건강해서 하시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남는 거 없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소리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주식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어르신들 저기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도 연세 되게 많으신데 그 아무튼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앓는 소리 하면서 주식시장이 걱정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는다 그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러는 거죠. 자, 오뚜기라는 회사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 없죠? 오뚜기가 있어요. 아니 농심이라고 할까? 네. 농심. 농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가격이 막 농심이 못 팔아요. 뭐 대표적인 게 라면도 팔고 과자. 네. 자, 다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 그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밀 생산하는 게 한 해 생산량의 대충 30%, 두 나라 합해가지고 합하면 30%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나온답니다.
자, 그럼 이제 밀가루 값이 아까 보는 것처럼 폭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자재 값이 폭등해서 농심이 라면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고 계속 앓는 소리 합니다. 그 농심은 실제로 그래요.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팔아서 남는 게 없습니다. 죽는 소리.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죠. 죽는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리죠. 살아야 되니까. 가격을 올립니다. 자,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예요. 잘 보세요. 네. 구분을 져서 얘기하면 돼요. 자, 구분을 져보세요. 반으로 딱 쪼개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이고 개인, 네. 여기는 기업, 그죠? 네. 판매자 입장이에요. 자, 이 입장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자, 밀가루 값이 폭등해서요. 그 농심에서 막 라면값 올리겠죠, 그죠?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농심이 올리면 밑에 다 올려요, 그죠? 자, 물가가 그래서 그럼 물가가 상승해야 안 해요.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면 원자재가 상승을 하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죠. 라면 하나에 1,000원 했는데 자 2,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개인은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피해를 보죠. 피해를 보죠. 근데 농심은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남는 게 없다고. 농심은요. 남아요. 왜 남겠어요? 1,000원에 팔던 거 2,000원이 아니라 1,200원에 해도 남는다니까. 제가 요즘 우리 회원들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업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면 30% 남는다. 장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충 30% 잡지 않나요?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1,000원에 30% 팔 때보다 원자재 값이 올라가도요. 1,500원에 30% 팔면은 얼마 남아요? 이렇게 하면 300원 남는데 이렇게 하면 450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값 그거 인상한 거 해줘도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2,000원까지 올랐다.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원자재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오르면 개인들은 피해를 보지만 기업은 판매자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값이 맨날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업에서 밀가루 구매하는 담당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그냥 뻔히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회장님, 저기 지금 전쟁 날 것 같은데 밀 좀 많이 사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싼데? 사. 미리 사놨다고요. 뭐 그날 저기 마트 가서 밀가루 꺼내다가 라면 만드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치 미리미리 계약해 놓거든요. 이해되셨으면 8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미리미리 계약 다 해놓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막 올라가면 가격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언제 올릴까요? 정권이 막 바뀌었을 때 올릴까요? 정권이 이제 레임덕 거의 끝나갈 때쯤 올릴까요? 정권이 끝나갈 때쯤 올리겠죠. 요즘에 막 미친 듯이 막 올리죠.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심이나 어디 뭐 치킨집에서 저희가 이래서 가격 올릴게요. 그럼 아마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할걸요? 가만 안 둘걸요? 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윤석열 씨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윤석열 씨는 나는 보수니까 마음대로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안 그래요. 눈치를 엄청나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보수건, 진보건, 좌파건, 우파건.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이게 지금 열심히 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나중에 또 올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남아요. 중간이 누구예요? 유통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왜 대기업이 다 백화점을 하겠어요? 백화점을 왜 하겠어요? 요즘에는 홈쇼핑 막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는데요? 그냥 앉아하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백화점 유통. 자리 내주고 돈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유통업자도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물가 올라간 거에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유통업자 말고 정부. 정부는요? 네, 돈 많이 벌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기업이 라면을 1,000원에 팔을 때하고 2,000원에 팔을 때하고 매출이 당연히 많겠죠. 2,000원을 팔았을 때. 그러면 세금도 많이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만 힘든 거예요? 소비자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잘 보세요. 이거를 이게 파도 같은 거예요, 파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계속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 먹고 살기 힘들다 계속 그러죠. 그럼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망할까봐 주식을 팔아서 손절을 해요. 이거라도 지키려고.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요. 현금만 들고 있으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옛날에 1,000원 갖고 라면, 이 돈이 2,000원 있으면 2,000원 갖고 라면 2개를 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최근에 특히 작년 말 올해 초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사람들이 증시가 좀 폭락했더니 다 은행 갔다고. 저분들 불쌍한 분들이라고 제가 막 그랬잖아요. 거기 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 5% 받으면 뭐예요? 물가는 15% 올랐는데 그러면 10% 가난해진 거예요. 재테크에서 돈이 불리는커녕 10% 가난해졌다고요. 근데 물가가 10%만 오르겠어요? 더 15%만 오르겠어? 더 오르죠? 네. 지금 이제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과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언론에 자꾸 위기다, 기회다, 망한다, 조심해라 막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파도 같다고 했냐면 파도가 이렇게 저는 수영 못합니다. 예, 수영을 잘 못해요. 헤엄은 쳐요. 죽지 않을 만큼. 근데 말이 물개처럼은 안 돼요. 근데 수영을 이렇게 바다 가서 좀 해봐요.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영을 못하셔도 아마 다 알 겁니다. 파도가 이렇게 오면 그 파도가 무서워서 등 돌리고 있으면 그냥 늘 맞기만 하고 그냥 저 멀리 밀려나가요. 그죠?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파도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거 파도야. 그럼 내가 이걸 맞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무식하게 그냥 파도가 오는데 그냥 가서 그냥 수영하듯이 그냥 일반 수영하듯이 막 내리 꽂으면 힘만 들고 그냥 저 밑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영을 좀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파도가 오면 그거를 이렇게 뛰어넘듯이 이렇게 수영을 하면은 파도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수영을 한단 말이에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파도를 넘듯이.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면 파도랑 싸워야 돼. 인플레이션을 내가 피하면 안 돼. 근데 무식한 거예요. 단순 무식. 그럼 가서 막 내리꽂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쳐.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파도를 이렇게 이용하면서 넘기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첫걸음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인플레이션 다 배우셨겠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주식에 접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접목을. 그렇잖아요. 접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한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기업이나 유통하는 사람이나 정부는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 맡기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어요? 기업에 투자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한 달의 예산을 만지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유통업에 진출하셔가지고 큰 뜻을 품고 진출하시면 돼요. 근데 유통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중에서 할 만한 게 뭐예요? 네,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그러니까 이 수혜를 입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셨나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수혜주가 누구냐고죠. 그 수혜주를 내가 단기로 들어가느냐, 스윙으로 들어가느냐, 중장기관점으로 들어가느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셨나 보네. 번호를 별로 안 찍으시네. 이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을 잘 활용하면 부자가 돼요. 물건 값은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도 사실은 물건입니다. 종이증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가 밀가루값, 기름값 다 올라서
기업이 남는 게 없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오냐면 인플레이션 끝날 때까지 나와요. 그 소리가. 근데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하고 이번 주에 추천 나간 종목들 보면 우리 방에 그 곡물 수혜주들을 두 개를 냈거든요. 곡물 수혜주. 이제 그 많이 갈 거예요. 이제 오늘도 막 급등했었는데 많이 갈까 앞으로. 근데 자 보세요. 그 곡물 수혜주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대두라고 해볼까요? 콩? 우리 밀가루 샀어요. 밀가루 쪽을 사놨는데 대두 관련주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들리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곡물 수혜주. 우리 회원들은 알아서 잘 들으세요. 네. 저 사람이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에이, 눈치껏 들으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 눈치 채셨으면 3번 찍어보시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회원들이 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지? 막 이러면서. 네. 뭐겠냐? 여러분들만 알아듣게 하는 거죠. 뭐. 네. 아무튼 네. 자, 대두 관련주가 있다고 쳐볼게요. 대두 관련주 중에 그 미중무역 전쟁 때 있잖아요. 네. 미중무역 전쟁 때 그 대두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 가고 그랬어요. 곡물 수혜주거든요. 상한가 갑니다. 왜 갔을까요? 대두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중국에서 미국이랑 싸우느라고 미국 콩을 안 사줬기 때문에 대두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대두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좋잖아요. 재료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겠다 싶어서 그 기대감에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러면 대두 가격이 폭등하면 그 종목들은 거꾸로 하한가 맞고 떨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어요. 똑같아요. 밀가루라고 해볼까요? 밀가루 가격이 예를 들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수혜주들이 급등해요. 원자재 가격이 싸지니까. 그런데 밀가루 값이 다시 오르면 이 종목이 또 상한가에 가요. 왜 갈까요? 이해 안 가시지 않아요? 아니 왜 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첫 번째, 그 종목이 또 가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가격 인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루에 10% 20%씩 치솟는 곡물가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I'm so sorry 이러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다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럼 이제 식당 사장님들도 삼겹살 파신다. 삼겹살 가격 올리면 한번 올리기가 힘들어서 좀 올리면 안 내려와요. 그죠? 안 내려온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져. 남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피해를 본다?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소비자만. 근데 이제 대두건, 밀가루건, 설탕이건, 커피건 막 미친 듯이 막 솟구쳐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그래요. 이제 언론에서 기자들이 거품을 불고 너무너무 막 연초 대비 뭐 옥수수 값이 뭐 100% 급등했다. 대두가 100% 급등했다. 이러다가 두부 만드는 공장 뭐 망하겠다. 막 난리가 나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두부 하나에 1,000원에 팔았는데 요즘 1,000원 조그만 거 1,000원씩 하나 요즘에. 네. 두부 하나에 1,000원에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올라가서 3,000원에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원에 30% 남으면 300원, 3,000원에 30% 남으면 900원, 600원 차이 나는데 직원들 월급 주고 남습니다. 대신에 계속 죽는 소리를 하죠. 힘들어요 이러면서. 진짜 힘든 건 누구요? 소비자. 돈은 누가 벌어요? 기업이. 그게 어디에 투자하셔야 돼요? 은행? 아니죠. 기업에. 그리고 이 기업이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남는 게 없어서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꾸 올라가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래갖고 이게 안 올라갈 줄 알고 팔았는데 실적 안 좋아질 줄 알고 팔았는데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거예요. 분기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생각해보세요. 두부를 이 회사에서 10,000개를 팔아요. 10,000개. 그럼 1,000원짜리 10,000개 팔면 얼마예요? 1,000만원. 3,000원짜리 10,000개 팔면 3,000만원. 매출 한 개 똑같다고 쳤을 때.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올릴 때마다 가격폭이 이제 상승폭이 크니까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자꾸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면서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이제 2%, 3%, 5%짜리 이제 이자 믿고 돈 집어넣은 분들은 2년, 3년을 거기서 남한테 돈 빌려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적금 넣으시면 그 돈 어떻게 한다고요? 고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서 돈 빌리러 오면 아주 싸게, 아주 싼 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은행이에요. 은행에다 돈 맡기면 누가 빌려간다고요? 네. 대기업에서.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아시죠?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빌려주는 거. 그 돈 많은 사람이 싸게 아주 거의 이자도 없어요. 네. 그래서 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게 누구라고요?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돈 맡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은행에다 돈 넣지 말라고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펄펄 뛴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진짜로 7번 찍어주세요. 7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맞춰야 돼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은행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주식 사시라고요. 아니 쉽잖아요. 그죠? 네. 뭐가 어려워요? 원유, S-오일이나 뭐 이런 거 사면 되겠네요. 단 기업 분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정유회사 하면 우리나라 몇 개나 있어요? 전 테마주 좋아하는데요. 그 뒤에 석유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에너지 들어가는 거 사면 되는 거고. 저는 기름보단 가스 좋아해요. 그럼 가스 사시면 되고. 한국가스공사 오늘 7% 괜히 올랐겠어요? 보시라니까요. 간다니까요. 막 전쟁 났다 그러니까 망할 것 같죠? 보세요. 한국가스공사 신났어요. 전쟁을 즐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즐기는 거예요. 내 때가 오는구나. 한국전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정권 잘못 만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정권을 너무너무 잘못 만난 거예요. 분노의 상승이 올라오죠. 분노의 상승이. 그죠? 네. 한국전력 입장에서 네. 두산중공업은 망할 뻔했어요. 네. 가는 거예요. 빵 많이 파는 데가 어디 SPC 삼립. 우크라이나하고 여기 러시아 전쟁해갖고 밀가 폭등하면 SPC 삼립 막 한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재가 폭등해서 저기 뭐예요?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재가 폭등하니까 주가 폭락해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어디 보고 계세요? 예? 어디 보고 계시냐고요? 빵이 너무 비싸 진짜. 빵값 올라가면 국수집에서 그래요. 우리도 올려야지. 우리도 밀인데 올린다니까요. 그 이제 국수 먹던 사장님이 이제 그 어디에요? 뭐 신발 가게 사장님이나 미용실 사장님이 잠깐만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발비도 올라가요. 물장사 남죠? 커피값도 올라간다니까요. 너도 올려야 되겠다. 다 올라가요. 다. 그래서 소비자는 피해를 보지만 기업은 판매자는 유통업자는 그리고 정부는 돈을 법니다. 기업은 자꾸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라고요? 버블을 일으키는 거다. 버블. 주식이 언제 폭락하죠? 버블이 심하게 꼈을 때 그때 폭락하는 거잖아요. 지금 버블이 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버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러시아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을 일으키는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저기 왜 퐁퐁에다가 물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눗방울 놀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에다가 퐁퐁 풀어가지고 요즘 퐁퐁이라 안 하나요? 아무튼 그거 퐁 옛날 다 쓰잖아 퐁퐁 그죠? 풀어가지고 이렇게 막 휘젓는 거야. 거품 일으키려고. 빵 만드시는 분들은 저기 뭐야 그 뭡니까 그 계란 그죠? 계란 넣고서 그 뭐죠 그거 이런 거 먹었네. 하여튼 뭐 막 그 거품 휘핑한다 그러죠 막 하잖아요. 네. 그거 하는 이제 시작하는 거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고려 아이언. 이거 뭐 고려 제강이 아니라 고려 아이언.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자꾸 차트 보세요. 멋지잖아요. 이 무거운 50만원짜리가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죠? 맨날 삼성전자만 보시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제 얘기드렸죠. 유나이티드 스틸. 미국 철강주 신고가 났어요. 철강석 가격 오르고 석탄 가격 오르면 실적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박스권 뚫고 지금 상승 시작했다니까요. 조정 끝났다는 소리예요.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조정이 끝난다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속인 거예요. 나가라고. 이게 뭐 한 거예요? 자, 박스권을 거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박스권 고점 여기, 저점 어디예요? 여기였잖아요. 이게 박스권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 했어요? 어쩌저쩌고 막 오미크론 어쩌저쩌고 하면서 막 급락시켰잖아요. 박스권 이탈. 자, 차트쟁이들 다 떨어져 나갔겠죠. 박스권을 이탈했다. 우리는 끝났다. 곧 조정이 온다.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우린 끝났다. 손절했겠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개미들 엄청나게 손절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돈 갖고 어디로 가요? 그래, 은행 가자. 네, 은행 간 거예요. 금리 인상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흔들기라니까. 이걸 갖고 마지막으로 흔들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뚫고 나간다고요. 미국의 철강주가 뚫고 나가면 우리나라 포스코는 아이고 잘 가세요 이럴 것 같으세요? 다 사촌인데 우리나라 포스코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철강 회사입니다. 근데 포스코는 안 가요? 왜 안 가는데요? 비관론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안 가는지. 고려아연도 저쪽에선 저기 전 세계 1위예요. 저기 안 간다고? 왜 안 가는데? 이제 반발하죠, 그죠? 네, 답답하니까 반발하잖아요. 반발 안 하다가.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물어보세요. 말 못할걸요? 이거하고 원유가 누군데요? 누구예요? 엑스모빌 보면 되죠. 엑소모빌. 옛날에 이게 애플보다 시가총이 더 컸어요. 신났어요. 여기. 영이 박스권 뚫은 지가 훨씬 전이에요. 언제 뚫었는데요? 날아가고 있구만. 우리나라 정유회사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는 거죠. 오늘 도움 되셨나요? 네.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 안 끝나요. 그래서 화요일날, 월요일날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미리 얘기했어요. 오늘 다 안 끝난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파도를 넘듯이 지혜롭게 수영하는 사람은 파도를 넘죠. 그죠? 넘으면서 이렇게 막 수영하잖아요. 부드럽게. 나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네. 네. 입이 수영배우긴 이제 끝난 것 같고 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 뭐예요? 의식주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부동산 얘기도 해드릴 거고 원전 테마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원전 테마가 왜 가겠어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전 테마도 가는 거예요. 응? 다 간다니까요. 뭐가 가냐면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이 세 개가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도록 하죠. 의식주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갈까요? 의 1, 식 2, 주 3 찍어보세요. 네. 찍어보세요. 의식주 중에 뭐가 제일 먼저 갈까요? 뭐가 많이 갈까요? 1, 2, 3 중에 뭐가 제일 먼저 갈까요? 2번? 또요? 막 찍어보세요. 네. 다 아시네요. 네. 그러면 2번 맞아요. 네. 제일 늦게 가는 거. 제일 늦게 가는 거. 오케이. 토미정이님, 모아나님 정답. 시광향 회사님도. 네. 그죠? 네, 맞아요. 1번이에요. 네. 요즘에 옷이 생필품이라기보다는 그죠? 여유 있으시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옷이 좀 늦게 가요. 옷이랑 관련된 게 뭐겠어요? 옷이랑 관련된 원자재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올라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여기 안 나온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네. 면, 그죠? 면화. 여기도 보면 꽤 올랐어요. 네, 꽤 올라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꽤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내려면 멀었고, 그죠? 이게 면화의 면, 네. 코튼.
근데 아까 옥수수는요 난리 났어요. 뚫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밀은요, 예? 난리 났어요. 여기 2012년 여기 지금 뚫었어요. 여기는 이미 뚫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여기도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이미 뚫었어요. 아셨죠? 아, 나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좋죠. 커피는 좀 남았고 아직. 네. 커피 값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최근에 좀 떨어지는데 네.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커피값 올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건 보고 하셔야 되는 거 주식을. 그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요. 우리 잠깐만요. 네, 유마리님,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자, 보시면 우리 김 실장님이 아까 보니까 저기 하신다고 하는데, 네. 김 실장님은 저기 대선주 관련해 가지고 대선 정책 관련주 중에 이제 부동산 수혜주 요거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하시죠? 네, 들어가서 많이 들어보세요. 네. 부동산 관련주가 결국에는 SOC 대선 정책주인데, 대선 전에 가면 대선 정책주, 대선 끝나고 가면 정부 정책주. 집 져야 되겠죠? 집 지을 때 원자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엄청나게 들어가죠. 저도 나중에 이 얘기를 할 거니까 가서 이제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저기 김 실장님 방송을 들어보세요. 네, 유튜브에서도 하니까 네,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예,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이제 봄이 왔어요. 네, 봄이 왔는데 자꾸 이제 전쟁 났다 그러니까 봄이 안 온 것 같지만 봄이 확실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월요일날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